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엄마 한국 보내달라고 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6살 때.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한 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한국에 가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행복하는 순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얘기 계속 들고. 예, 이번에는요, 우리 오랜만에 이만갑을 찾아오신 우리 강정혜 어머니, 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나온 제 아들이 18살이에요. 아들이 문을 열고 아빠 보고 아빠 엄마를 보내라. 엄마 중국에 17년을 숨어 살았는데 엄마는 엄마고 이 누나가 이제 20몇인데 몇 번 17년을 숨어 살아야 되겠는가. 한국에서 국적을 준다는데 보내라 하니까 아빠가 아들을 막 욕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어요. 아빠한테. 아빠 내 이제 잘해주겠으니까 엄마를 살려주라고. 엄마가 달아나는 것 때문에 이제 한국 가면 연락한다는데 엄마가 우리를 버릴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아들 붙들어 안고 우리 아들이 정말 다 컸다고 의학하고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아들이 끌어안는 거 보니까 그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탈북을 시도해서 이까지. 진짜 감동이다. 예, 강정희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던 아드님, 네, 응원이잖아요. 아드님이 부탁해서. 예. 근데 그 아드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정혜 씨 아들 강문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어머니 강정의 아들 강문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야, 한국말 잘하시네요. 여기 올 때까지는 한국말, 한국 걸 한 글자도 몰랐고 한국말 한마디도 몰랐어요. 그럼 여기 몇 년 된 거예요, 한국에? 16년에 2년 딱 됐어요. 2년? 2년 만에 이렇게 잘해요, 한국말을? 네. 열심히 배웠었어요. 머리 되게 좋으신 분. 와. 아니, 한국말은 학교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원을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어느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영명학교. 아. 우리 문강 씨는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서 살 때 어머님이 탈북민이라는 거를 언제 알게 됐어요? 저는 중2 때 알았어요. 중2 때? 네, 중2 때 그때는 학교에서 문근 같은 거 만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 신분증 같은 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담임쌤한테 제출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신분증은 그 컴퓨터에서 조회가 되는데 근데 왜 어머니 신분증 그 번호가 계속 틀리는 거 나와요? 와. 그때는 저도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냥 우리 엄마일 뿐인데. 네네. 근데 가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중국어는 이렇게 신분이 확인 안 된 사람을 검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째 검은 사람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정말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을 속인다는 거는 애를 장래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어머님이 어떻게 북한에서 왔는가 하고 정말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비밀을 해가지고 문광희를 여전히 엄청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이네. 야, 그러면 16살에 어머니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머님이랑 지내면서 우리 문광 씨는 언제 알았을 때 언제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어머니는 그때 그 가짜 신분증 가지고 중국에서 한 17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저랑 어머니랑 같이 뭐 쇼핑 갈 때 그 도로에서 갑자기 경찰 나오잖아요. 순찰 같은 거요. 네. 엄마는 얼굴 당황하는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에이구,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예. 네, 저는 또 한 번 북송됐잖아요. 저는 이 이빨이랑 이랑 이기다 가짜예요. 그 북송돼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잡히면은 어떤 효과라는 거 너무도 잘 알길래. 아이고. 그래 잡혀갔다 와서도 경찰차가 나타나면은 그 논으로 들어가 없대요. 물이 있는데. 괜히 그냥. 네, 그냥 없대요. 개구리처럼.
딱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이렇게 흔들리면 볼까봐. 그러면 이제 다 갔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저 완전히 물질돼가지고 나오죠. 세상에. 새해마다 엄마는 포도주 마셔요. 많이 마셔요. 마셔다가 울어요. 왜냐면 엄마도 새해마다 다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6년 동안 한 무슨 슬픈 얘기도 하고 기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마음이 아파요. 고향이 그리우시니까. 그럼 예, 얼마나 한이 많으시겠어요. 그 숨어 사는 어머님을 사실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분이 사실 아드님이신 문강 씨잖아요. 네. 그렇게 뭐 약주 드시면서 외로워하실 때 그리고 또 그리워하실 때도 또 속상했겠지만 또 어떤 때 또 속상한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겨울마다는 우리 아버지는 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골에서 살아니까요. 눈 내리면 농사 안 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술에 끓고 안에 그 김치 같은 거 그 한 30여 가지 종류를 했어요. 반찬을. 그래서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김치 파는 거 그리고 우리는 북쪽에서 살았니까요. 중국에서 흑룡강에서 살았는데 되게 추워요. 춥고 그리고 눈 내리다마다 그 도로는 미끄러워요. 그 술에 차는 바퀴가 미끄러워 그거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는 어머니 좀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고. 손도 이렇게 속상하고 그리고 아침마다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진짜 어머니 보고 와 이렇게 계속하면 어머니 건강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자기 숨어도 골목에서 울었었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면 중국 돈 하루에 1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김치 장사를 하면 그래도 본전을 내놓고 뭐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는 벌어요. 30, 40만 원, 많은 때는 50만 원.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 아들이가 엄마 우리 학교에 와서 팔아라. 그래서 야 네가 학교 다니는데 네 창피산데 엄마가 어떻게 거기 가서 파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거기 왜 창피산가. 자기 노력으로 사는데 도둑질해야 창피사지. 자기 노력으로 파는데 왜 창피산가. 그래서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맛보고 그 애들이도 막 와서 그날에 그 한 버치 가져간 거 모자라서 못 팔았어요. 어이구나 세상에. 그래서 야, 아들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들은 왜 이리 철이 빨리 들지? 문강 씨는 학교 와서 친구들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남의 애들이 엄마는 다 예쁘게 옷이 예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예쁘게 안 입고 그리고 화장도 안 해요. 촌스럽게 그 술에 차를 끌고 우리 학교에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하죠. 근데 어머니 그 거세마다 생각하면 제가 왜 창피하죠? 어머니 솔직히 말해 어머니 도둑질 아니잖아요. 어머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눈물이 흘러.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 대단한 사람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하는 게 엄청 어른스럽네. 생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더 눈물이 나는 거는 이래 학교에서 팔고 제가 그 살림차를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딱 막아요. 그래, 야 빨리 가라. 애들이 본다가 엄마 힘든데 그 뒤에 앉으라고 채소 다 판 거 한 부대다 몰아놓고 거기에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를 끌고 집까지 가요. 그래 겨우에 정신 먹는 거 보고 그러고 자기도 학교 가요. 그거 볼 때 막 그저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거의 오빠가 학교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창피해서.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이 너무 진짜 어르신처럼도 이제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도 이제 하시고 약간 확실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엄마 보내주세요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네. 이게 그때 그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엄마 한국 보내달라고 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6살 때. 16살? 사실 16살이면 내 옆에 엄마의 존재가 가장 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엄마를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중국에서 17년 동안 숨겨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17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한 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머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한국에 가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었어요. 꿇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행복하는 순간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얘기 계속 들고. 그래서 한 2주 어머니랑 같이 하다가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갔다가 너네를 데려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놓으면 다시는 자기하고 완전히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이가 아빠 믿으라고 엄마가 북한에 잡혀갔다가 와서도 아빠를 찾아왔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빠를 믿으라고. 아들이 저는 힘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남편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 아들의 설득으로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솔직히 심정은 어땠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래서 아들이 고맙기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는가 처이 너무 빨리 들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한국에 가서 무조건 아들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문강 씨, 혹시 이제 다시 나를 안 찾아오거나 못 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날 바로 연락 줄 줄 알았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이 불안하죠.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어머니 저를 포기했어요? 저를 잊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중학교로 고등학교 가면 그 한국처럼 수능 같은 거 큰 시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시험 치기 준비했는데 딱 그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쪽에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쪽에는 여기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아휴 세상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연락이 오면 제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머니도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포기 못했어요. 더욱더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올 때 제가 자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멋있다. 세상에. 철이 너무 빨리 들었네. 와 사실 저는 이렇게 일찍 철든 친구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맞아.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든 게 내가 철들고 싶어서 철드는 게 아니거든. 그 상황이 나를 철들게 만든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밥은 어떻게 먹고 그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2014년 12월 달에 갔어요. 겨울에는데 아버지도 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랑 진짜 맨날 가지, 감자, 볶음 이렇게 먹었어요.
뭐 아버지가 뭐 제대로 했겠어요. 이야, 아이고. 세상에. 진짜. 그 매 순간 이제 어머님을 되게 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가장 그 보고 싶었을 때 언제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도 어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엄마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아무 대답 없어요. 그래서 혼자 주방 가서 가지 볶음 같은 거 해 먹고 어머니 하는 반찬을 먹고 싶었어요. 외로워졌어요. 문강 씨 그때 외로웠을 때는 엄마 무릎 꿇고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아버지께도 부탁했던 것도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후회는 안 했어요. 후회는 안 했어요. 네. 속이 너무 바다 같다. 이렇게 중국에 남겨진 아이에 대한 얘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저희 같이 북한 여성들은 팔려왔잖아요. 진짜 화장실 갈 때 집안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화장실 가는 방향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제 대문을 열고 도망칠까봐. 그래서 막 살피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그런 데 간 사람들은 나갈 때 밖으로 열쇠를 걸고 열쇠를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에서 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갖다 놔 말도 못 하는 데다가 할 줄 모르지. 집에서 그냥 뭐 먹을 거 있는 것만 먹고 하루 종일 그 집안에 그러니까 빈 집만 지키는 거죠. 뭐 그냥 자유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게 애를 낳는데 진짜 불쌍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고 아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으면 다들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러겠다. 제가 아는 애는 자기가 그 중국 돈으로 3만 위안에 팔렸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3만 위안을 나 산 가격 돈을 다시 줄 테니까 애만 달라. 알을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못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애는 어차피 못 데려가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 가져간 돈으로 애한테 마음껏 사주고 오려고 시장에도 데리고 가고 옷도 사입고 했는데 생각했대요. 얘한테 정이 들게 되면 내가 다시는 못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에 새벽에 일찍 나왔대요. 근데 애가 어떻게 기미를 차렸는지 새벽 6시에 맨발로 나왔더래요. 맨발로. 그런데 그걸 보고 돌아섰대요. 안 그러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통 중국에 애가 있는데 데려오고 싶지만 중국에서 놔주질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돈 주고 산 거는 내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 새끼를 못 준다. 너는 가서 새 인생 살더라도 애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계속 저보고 그럽니다. TV를 보다가도 머리를 돌리면 네 아이 노는 걸 볼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아냐. 네, 그런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 다 토론하고 이런 애들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아요. 도망을 쳐서 본인이 혼자 와서 삼국을 통해서 데려오려고 하면 그 시집 쪽에서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물질적으로 그쪽에다 막 지원하면서 그래도 행여나 주겠는가 해서 그래도 안 줘요. 정말 처참한 일이 너무도 많아요. 진짜 문강이 아버지 같은 그 아빠분이라는 그 사람도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국정원에서 석 달 동안 연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전화하니까 야 아빠가 목이 아예 딱 센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팔려갔지 않는지 뭐 인신매매에 잡혔는지 뭐 내장을 팔렸지 않는지 그러더니 말하니까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이러면서 목이 꽉 매야 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그런데 제가 얘 아빠를 또 마음고생 시킨 거는 문광이를 먼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자기를 옆에 데리고 와야 내 사람이라 하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문광이가 먼저 오니까 엄청 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저희 아빠도 우리 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의 동생도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11살 때, 9살 때 한국으로 왔어요. 엄마가 이제 아빠 먼저, 왜냐면 저희 아빠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저 학교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생활비 다 이렇게 막 아등바등 일해가지고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 오자마자 이제 아빠를 제일 먼저 모셔오셨어요. 왜냐면 동생을 데려오면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막 자기를 또 안 데려가고 막 이럴까봐 그런 걱정을 하실까봐 데려왔는데 지금은 아빠는 이제 현장 이런 데서 밑에 사람들 두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 동생은 지금 한국말 엄청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키도 엄청 크잖아. 그래서 조만간 이제 지금 17살이거든요. 조만간 영양학교 들어갈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 동생. 역시. 그러면 어머니랑 헤어지고 얼마 만에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던 거예요? 1년 만에. 1년? 네, 1년 만에. 그게 길게 느껴지죠? 1년. 길게 10년 같지. 10년이 뭐야? 10년이 뭐야. 더 되죠. 제가 15년도에 오고 아들을 16년 2월에 데리고 왔어요. 일반 탈북자들이 중국에 아들이 혼자 못 올 거니까 다 데리고 오거든요. 중국을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내 은주는 18살인데 내가 내줄로 해가지고 오겠으니까 비행장에 마중만 오면 된다. 9돈이면은 엄마 우리 몇 달 사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올 수 있겠어? 그래 엄마 비행장에 나와. 그래 비행장에 나가니까 정말 자기적으로 왔어요. 어머나. 너무 똑똑하다 진짜. 비행기가 떠났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처음 타봤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좀.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 놀이터 무슨 대공항 가서 그런 거 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오는데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핸드폰 들고 왔는데 근데 한국에서 쓸 수 없어요. 그치, 엄마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 이거? 근데 다 옆에 사람 조선조예요. 그 아저씨 조선조예요. 그래서 아저씨 보고 중국말로 아저씨 좀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저씨 전화 빌려줬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야? 엄마 저보고 나 출국이야 빨리 와. 보고 싶다. 그래서 저 출국으로 내가 드니 그거 자동문이었어요. 자동문 열고 제가 나타났어요. 네. 나타났고 엄마는 봤어요. 어떡해. 어떡해. 그때 그 기분 어땠어요? 기분 엄청 기뻤어요. 엄마 껴안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때는 안 울었어요. 집에 가서 울었어요. 집에 가니까 눈물 났어요 이제? 네. 실감이 안 나잖아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1년 동안 그 정말 먹고 싶었던 엄마 밥 먹었어요? 어머니는 안 했어요. 그 밖에 가서 그 불고기 있잖아요. 아 밖에 나가서 먹었구나. 한국 불고기 사고 집에 가서 구웠어요. 그때 처음 한국 불고기 먹었어요. 그래.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니까 엄마는 내 음식 먹고 싶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신 거지. 오늘 문강 씨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써오셨다고요? 네. 네.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애 저렇게 생겼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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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편지. 편지 썼어?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당황스럽죠. 저도 엄마에게 오랫동안 편지를 안 써서 조금 어색해. 먼저 엄마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게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한국에 올 때 저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까지 오라고 하는 것 감사해요. 세 번째는 엄마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금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미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항상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이 많이 나요. 또한 엄마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들 다 컸으니까요. 엄마 시간 있을 때 같이 영화 보자. 팝콘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세요. 사랑합니다. 동무. 사랑합니다. 동무. 몽난 동무 최고. 여러분, 저 두 분 행복하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호텔이요.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잘하고.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참 큰 사람이 왔네요. 네. 오늘 어땠어요? 저번에 강정희 어머니 사연 들은 이후로 종종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잘 계시나 너무 걱정도 되고 제 걱정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저보다 더 행복하신 분 같아서 너무 부럽고 또 저렇게 아들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